중국의 미완성 건물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대출 상환 중단을 선언하고 은행의 월 납입금 입금을 중단했습니다. 14일 현재 전국적으로 은행 대출 상환 중단을 발표한 소유자들은 21개성 110개 이상의 부동산에서 출연하고 있어 중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지자체와 공모,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동산을 사전 분양해 공사가 중단된 채 미완성으로 남은 건물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는 못한 채 은행 대출금은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중국 부동산 컨설팅 및 정보 서비스 거래에 따르면 허난성은 중국에서 미완성 건물이 가장 많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허난성 정조에는 699채의 미완성 건축물이 있으며 신축 건물 100채 중 28채가 미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집단 대출 상환 중단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소유주들은 허난에 31건, 후베이 14건, 후난이 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부동산 소유자들은 대출 상환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은행에 선언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은행은 채무 불이행 및 파산 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생 결단의 결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허난성의 소유자는 12일 발표한 문장에서 우리는 생존이 문제다. 절망적 상황에서 신용 점수는 우리에게는 종이 호랑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베이징의 인력거 꾼을 그린 라오스의 소설 낙타 샹츠를 인용, 우리 수천 명의 샹츠는 족쇄를 벗어 던지려고 하며 우리 돈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샹츠가 더 이상 도살을 기다리는 새끼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들 목소리는 거의 봉기 선언에 가깝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원자오는 이를 혁명적 선언이라며 이번 집단 대출 상환 중단 흐름이 부동산 구매 절벽 추세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우선 타인의 주택 구매 의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개발업자 역시 은행의 대출 상환 압력으로 가격이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주택을 제가격에 산 사람들은 억울해집니다. 그런 주택은 마이너스 자산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기지를 포기하고 은행에 부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은행은 많은 압류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렇게 촉발됐습니다. 원자원은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반적인 붕괴 상황은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 뇌관을 먹으면 다른 쪽 뇌관이 타오르기 시작해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집단 대출 상환 중단 선언이 나오기 전부터 4대 은행을 포함 모든 수준의 중국 은행은 이미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중소은행은 뱅크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3일 대만 국민당 당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류타잉은 쯔요 우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무역이 흑자여서 외환은 충분하고 국내 자금은 엄청 많아야 정상인데 왜 최근 허난에서 뱅크런이 발생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류타잉은 중공의 권력자들과 부유한 사업가들이 많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텅 비었고 국내 자금은 타이트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방어책으로 금리를 인상, 많은 글로벌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글로벌 주식 및 외환시장 폭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의 타격이 큰 데다 부동산 가격 폭락까지 더해져 중국 은행들의 파산이 머지않았다고 류타잉은 단언했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은행이 부동산 소유자들이 시작한 대규모 채무 불이행 촉발로 양쪽에서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RFA 라디오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 중국 금융 전문가 숭시의 발언을 인용, 이번 위기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많은 중국 내 부동산 개발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여러 주요 은행에서 모기지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모기지 총액은 약 9,818조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중국 통화 총액의 5분의 1에서 6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코멘트는 직설적이고도 압축적입니다.
개발사가 붕괴하면 부동산이 폭발하고 부동산이 폭발하면 경제가 붕괴된다. 경제 붕괴하면 인민패는 종이장, 인민패가 종이장이 되면 공산당은 대만으로 튄 49년 전 국민당 꼴이 된다. 이번에 공산당은 캄보디아와 미얀마로밖에 못 튈걸? 어떤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많은 인민패를 찍어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네티즌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미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국인들에게 돈 가치에 부합할 만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이미 문제가 심각한 주식, 외환, 부동산 3가지 시장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 붕괴를 돌려세울 수 있는 정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주택 소유자들의 집단적인 대출 상환 중단은 중국 부동산 산업의 폭풍이 중산층으로 확산되어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일 14차 새로운 도시화 추진 5개년 계획이라는 제목의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주인구 300만 미만 도시는 정착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상주인구 300만에서 500만 도시는 정착 조건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 순쿤루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호적 시스템의 개혁이 아니라 부동산 구매 절벽 및 도시 노동력의 쇠퇴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도시 지자체가 외지인을 유치해 부족한 제조업 인력을 채우고 주택 수요를 일으켜 부동산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도시 부추가 부족해 시골 부추를 속이려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3일 중국 84개 도시에서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가 발령되면서 기록적인 고온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국가기후센터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중국의 고온 현상은 30일 동안 지속되어 9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총 71개의 국가급 기상 관측소에서 역대 극한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허베이성 링서우, 가오충, 정딩과 윈난성 옌진의 일일 최고 기온은 44도씨를 초과했습니다. 13일 저장성의 최고 기온도 42도씨를 넘어섰습니다. 상하이는 올해 처음으로 10일 섭씨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기상청은 1873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149년 동안 상하이에서 기온이 40도씨를 넘은 날은 단 15일 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중칭은 최근 기온이 40도를 웃돌며 주택 지붕 표면과 지표면 온도가 50도에서 60도씨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칭 고급 문물 남천기념관 건물 지붕의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타일이 넓은 면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박물관 측은 유지 보수를 위해 긴급히 박물관을 닫았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더위는 작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식료품값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중앙기상관측소는 고온이 닝샤, 내몽골, 허베이와 같은 북부지방의 옥수수, 대두, 밀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두와 옥수수는 돼지사료의 주원료여서 중국인들이 많이 소비하는 돼지고기 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실탐사대 검내경입니다.